세월이 가면 언젠가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 한 곳은 허전하면서도 시원섭섭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그 속도 후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일정적으로 들어오던 소득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나의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갖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연금처럼 받아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주택연금 대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연금도 받고 노후도 챙기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관계도가 어떻게 되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죠. 주택을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금융회사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있고 정부가 이렇게 보증을 서줘요. 그러면 이 보증을 정부가 누구한테 서주냐? 금융기관에 서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은퇴하신 분들에게. 담보를 잡는 거죠. 그 주택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출금이 매달 들어가는데 마치 연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걸 딱 들으시면 이해가 가시죠? 내용이 어떤 건지. 그렇다면 연금을 지급받는데 방법이 한 가지만 있을까? 아닙니다. 크게 4가지 경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종신방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평가해서 그 연금 가입하는 시점부터 100세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연금을 계산을 때립니다. 그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 비용이 다 포함돼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해지면 매달 나오는데, 종신 방법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신 방식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확정 기간 방식이 있어요. 확정 기간 방식은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20년이든 25년이든 기간을 설정해서 고까지만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럼 당연히 내가 20년이라고 단축해서 받겠다 그러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짧은 기간 받는 게 더 매달 받는 금액이 많아지죠. 다만 많지만 죽을 때까지 보장은 아니야. 내가 20년 했다, 60에 가입했다, 그럼 80세까지 보장인 거예요. 80 이후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연금으로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대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집을 맡기고 담보 잡고 내 연금을 받고 싶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존에 내가 대출 받아 놓은 게 있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을 100살까지 연금액을 그 집의 감정평가를 한 뒤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한 금액에 목돈 뽑아서 상환하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 남는 거를 다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서로 윈이지. 이쪽에서는 그걸 갚으니까 내가 더 이상 부담해야 될 원리금이 없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정부나 은행은 뭐야? 내가 1순위 되니까 확실하게 담보력이 생겼고. 그리고 요건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대 방식이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건 조건에 따라서 그 매달 받는 연금액이 최대 20% 정도까지 이렇게 더 상승돼서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부부가 2분 중에 1분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2분의 토탈 집의 개수가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인 집의 금액이 1억 5천 이하.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찡한 게, 1억 5천 이하의 집이면 사실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대를 받으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요즘에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높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연금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과 이 연금을 계산한 주택금융공사는 자신들이 물가 상승률을 다 계산해서 내놓은 할당된 금액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 많이 했었죠. 옛날에 짜장면 값은 뭐 500원이었는데 지금 막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크게 변할 때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했던 물가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되게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게다가 집값이 2배가 떴다,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게 연금에 반영되냐? 아닙니다.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처음에 정해진 픽스된 금액 그대로 받아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죠. 다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연금액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게 장점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은퇴자분이라면 사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걱정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세월이 가면
더 뜨면 떴지. 우리가 기존 봤을 때 항상 우상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동산 가격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해지하면 그 부담해야 되는 페널티가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단순히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보증료를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처음에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연 보증료를 내거든요. 보통 초기 보증료가 집값의 1.5% 됩니다. 한 5억짜리로 봤을 때 1.5% 하면은 750만 원 정도 처음에 부담하고 연 보증료라고 해서 약 한 0.75% 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다 계산이 돼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받는 금액에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분 중에 가입자랑 배우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주를 하셔야 돼요.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이 뭐 단독인데 1, 2층짜리야. 그럼 1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2층은 세를 줄 수도 있어. 왜? 돈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거주로서. 보증금 없는 월세면 가능해요. 근데 보증금이 있으면 안 돼. 월세만 받으면 가능한데 전세라든지 보증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가입을 하셨어. 근데 가입한 분이 너무 안타깝지만 중간에 이제 작고를 하시거나 사망하신 경우에 채무 인수 약정을 하시면 돼요. 이분이 사망 후에. 그러면 이 집의 명의를 이 배우자 명의로 돌리고 계속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이. 그리고 이런 그 채무 인수 약정은 사망 전에 사전 채무 인수 약정이라고 그래서 미리 가입하실 때 다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또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재건축 들어가면은 사정 변경의 원리에 의해서 뭐 합의 해지를 한다든지 절차가 또 진행되는 거죠. 모든 법률 관계는 이렇게 큰 사정 변경이 생기면 계약 기간이 존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집이 없어지니까. 그땐 계약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전환도 되죠. 다른 걸로. 이 계약을 여기서 끝내든지 아니면 그거를 재건축되는 집을 팔고 다른 데 가니까 다른 데로 다시 뭐 돌리든지 그런 뭐 작업을 하겠죠. 주택연금은 보시다시피 국가가 보증을 해줍니다. 이 대출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과연 이들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계산을 때렸을 때 자신들에게 좀 손해를 남기고 때렸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이 연금액을 책정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집이 뭐 은행이라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 넘기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담보를 받으면 잘못하면 경매도 넘어가고 살던 집까지 뺏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입 조건은 일단 가입자와 부부 되시는 분, 두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셔야 되고요.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를 넘으셔야 됩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이하여야 되고요. 다주택인 경우에는 그 시가를 다 더해서 9억 이하면 됩니다. 2주택자가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럼 가입 가능합니다. 단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9억 초과 2주택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매도해야 돼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유명 아파트죠. 30평대 가격이 8억 2,500이었어요. 지금 그 아파트 20억 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과연 시가 9억 이하짜리 주택들을 대상 조건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지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많이 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이의 그 인구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나이 50대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춘만 보호하기보다는 이분 열심히 살아오고 사회에 뼈대를 만들어 놓고 마치고 은퇴하시는 이런 분들도 좀 안전하게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좀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가 9억 기준에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시가 9억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금액이 기준 시가 9억으로 하자. 기준 시가 9억으로 하면 시세는 12억, 13억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집값이 떴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빨리 해서 빨리빨리 정책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55세 이상인 분들이 가입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안전하게 자기 집에서 실거주하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